또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공부해 주실 때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차근차근 순서를 뭐 쫓아가다 보면 외워지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용도구역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몇 개, 5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을 때 뭐가 있었냐면 제일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총 5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개, 시, 수, 도, 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관리 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 성비 계량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이나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10년 동안 2번 나왔던 거 다음 좀 관리 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2번 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냈어. 얘는 바로 뭐랑 착각을 유도하게 되는 거냐면 개발 제한 구역과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반 시설의 설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거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기반 시설의 설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행정청이 주체가 돼서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반 시설의 부담을 전제로 허가를 내주는 구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지역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했을 때 민간 업자들한테 개인한테 건축물에 건축을 하는 자들에게 삥 뜯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용도 구역, 즉 도시공 관리 계획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정의 등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양이 좀 많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보통 학원에서 수업할 때 1시간 좀 넘게 달려버리는데 이제 오늘 이제 2개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거야. 일부를 자를 거야. 해서 일단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대상 지역 자체가 틀립니다. 해서 어떤 지역이 이미 난개발이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도 곤란한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개발에 집중되지 못하게 현실적으로 개발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아까 우리 개발 행위 허가에 제한이 있었죠?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 기간 최대 5년까지 허가를 금지시키는 개념이 바로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개념이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주는데 이론상은 허가를 해주긴 해줘.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걸 우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 적용. 그래서 기존에 6층 지었던 그런 토지에다가 3층만 지어라. 개발행 허가 제한자는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긴 내주겠다. 근데 높이는 못 지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발 행위가 제한 지역보다 오히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더 규제가 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발 행위가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 지나면 어쩌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묶여 있는 그 동안에는 남들보다 기존에 건물 지었던 분들보다 한 반 정도밖에 못 짓기 때문에 시력이 아주 강력한 규제. 그래서 이게 2001년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제도고 아직까지 한 번도 수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장 호수가 보통 지정을 하게 되는데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지정을 할 수 없어요. 땅가 폭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겠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허가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원래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용되는 용적률까지 다 허가를 해줍니다. 단 기반 시설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만 어떻다 허가를
해준다라고 해서 결국 삥 뜯는 동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응여가 제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뼈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 또 지정의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 뭐냐 법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부족하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뭘 지정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그럼 이제 뒤에서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기 원래 정의는 그렇습니다. 주상공 지역으로서 이런 말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뒤만 볼 거니까 자 이게 14회 시험에서 한번 쟁점을 삼아냈던 바, 그 당시 숫자를 갖고 장난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자 문장 겁나 기네요.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앞에 다시 정의를 봐야 돼.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냐라고 하는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반 시설이 뭐냐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기반 시설의 종류는 정말 많아서 이로 말할 수가 없게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쟁점 삼아냈던 것은 가장 기본이는 기반시설은 도로라고 하는 거,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반 시설의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도로, 자 수도, 하수도, 학교 쭉 묶어서 도로, 상, 하수도, 학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숫자는 2년 20%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는 2년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도로, 상, 하수도, 학교 2년 20% 이걸 달리 표현하면 기반 시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자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가 겁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읽다가 토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어마무시한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뒤에서 공부하게 될 몇 가지 완완 개인 뭐 이렇게 나와요. 완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교해 설명드리겠지만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점점점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또는 점점점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 줍니다.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뒤를 봐야 된다는 거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외우시고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뒤에서 보겠지만 완완케인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 대상자 물론 여기 앞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길게 뽑아주기 때문에 공법이라고 하는 내용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 시험도 시험 어렵습니다. 시험이 다른 과목 대비 공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점수 더럽게 안 나오는데 핵심 이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뒤쪽을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개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개발 행위가 제한적 묶이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가 금지가 된다. 개나 소는 다 금지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예 허가는 내주긴 내주는데 일정한 삥을 뜯는 동네 자 이런 것을 기반 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요 예 삥도 안 뜯습니다. 허가도 금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자 해당
용도 지역의 적용도는 용적률을 50% 범주 내에서 강화 적용, 건표로 아닙니다. 용적률입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50% 범주 내에서 강화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딴 사람 6층까지 지었다라고 했을 때 한 3층밖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이 되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3층밖에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개념 체크해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근데 얘는 보통의 경우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요건 등과 같이 엮어서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로 이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 먼저 의부터 볼까요? 의도 이미 한번 시험 문제 답이 됐어요. 그래서 겁나 길어 보이는데 간단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 중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한 지역을 가리켜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할 거.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핵심 이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지정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지정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뭘 지정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굳이 해석하면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하지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 돈이 부족한 지역. 그래서 누구한테 건축물의 건축 같은 일정한 개발 행위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삥을 뜯는 동네 이게 바로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하는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고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또는 중첩하여 지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구역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출제가 된 바가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시 가볼까요?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게 부족하고 설치 곤란의 예시가 이에 등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이 파트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해야 된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해야 된다. 요걸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을 보게 되면은 자, 겁나 또 깁니다. 해서 뭐 설명 간단히 드리겠지만 먼저 공식을 외워야 돼. 완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 긴 문장을요. 5초, 3초 뭐 이론상은 7, 8초 안에 읽어서 쟁점을 삼아내야 되는데 결국 뒤에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 완개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오른편이고 도로상하수도학교 2년 20% 들어가 있으면 그건 기회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문장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뒤부터 보는 훈련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쟁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의미 새기시면 안 돼. 의미 새기.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논리체계에 아주 엄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암기긴 하지만은 체계를 좀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공법이라든가 중개수법 이런 것들은 또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요. 거의 뒤부터 보는 훈련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는 점. 그럼 앞으로 대규모 개발 등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난개발로 흐를 소지가 있네요. 예, 그럼 삥 뜯어가면서 미리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기반설도 좀 설치해 가면서 허가를 내주자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개념. 자, 두 번째 항목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행위전이 완화되는 지역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역시 대규모 개발이 예상이 된다. 요거 방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현재 개발에 집중된 지역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작년 얘기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건수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이라고 했을 때 2020년도에 통계 개발 행위 허가 건수하고 2019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00건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120건이 오버가 되게 된다. 그럼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앞으로 현재 대규모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 흐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삥을 뜯어보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자, A라고 하는 시가 있다 하십시다. 그 중에서 자, 스몰 A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질 때 작년도 우리가 이제 2021년이니까 2020년도 이 전체 인구 증가율이 만약 10%야. 근데 이 지역만 특별하게 인구 증가율이 30%야. 그러면 이 지역이 전체 도시 대비해서 개발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임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설명은 길어졌는데 결론은 간단하죠. 그래서 완완개인이라고 하는 거, 완완개인 앞에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는 어디 개발 밀도 관리고요. 완완개인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게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법조문대로 시험에 나오더라도 수험생들이 당합니다. 조금 뒤를 보셔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된다. 요걸 먼저 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앞에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가 있는지 또는 완완 개인이 있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30회 때 답이 됐던 주제가 바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쟁점 이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용어도 정말 다 새롭고 왜 다 맞는 말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문제는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점수가 잘 나오면 뒤부터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할까 요렇게 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출제 패턴들의 변화들 뭐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다 보면 대충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엽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엽기적인 걸 맞추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냥 거저주는 문제 이거라도 무조건 반드시 맞춰내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에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삥을 뜯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규제가 저절로 완화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삥을 뜯는 것은 아니다. 소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소위 삥을 뜯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꼼꼼히 가볼까요? 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등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죠.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은 A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일정한 지역, 이 전부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됐을 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어디다가 도로를 설치하고 어디다 공원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하고 할 때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자, 요걸 달리편하면 도시공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도시에다가 도로 자, 3km를 뽑아주고 녹지 자, 5제곱미터만큼 녹지를 확보하고 이런 식의 내용을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이 도시 중에 어디에다 도를 만들 것인가, 어디에다 녹지를, 어디에다 공원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 29회인가 30회 때 답이 됐던 명제죠. 이것도 자, 시장 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뭐 있었죠? 예,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뤘던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이미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한 경우에는 그냥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외울 때는 본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네요. 설치 계획 먼저 수립하고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또는 관리 계획의 일종인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해도 무방하다 해서 하여튼 문장 자주 봐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요. 조금만 속달이 되시게 되면 무조건 이 텍스트를 아주 그냥 지루하게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들으면 다 알아,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시험은 학원 강사가 가서 대신 봐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시험 외롭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글 읽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게 될 주제가 뭐냐면은 이 문장을 다 읽으려고 욕심을 내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그때 좋은 방법이 뒤부터 보는 거예요. 본다 지구단 계획 수립하면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의무.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되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바로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다른 거 아니고요.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관련한 쟁점 답은 아닌데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실효라고 하는 개념. 자, 실효 몇 개 공부하셨습니다. 먼저 한번 가볼까요?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어떻다 그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해서 뭐 요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의 효력을 잃게 된다. 요런 주제도 하나 있었고요. 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가리 실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 사업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잡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삥뜯 짜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치계획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설치계획 1년 내에 자 수립하지 않는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 설치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뭐 2년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뭐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 이렇게 보셨어요. 자, 가십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해석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앞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했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완개인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 계획이라는 걸 시장 등이 수립을 하고 그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데 관리계획이 일종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설치 계획 수립 고시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주제 위주로 보이고 잠시 끊었다 양이 상당히 되는 바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바로 부담 경우의 수하고요. 그다음에 납부 방법, 그다음에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